세계적인 음악가 장한나와 조수미가 찾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톰 크루즈, 윌 스미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방한시 항상 머무르는 콘네드 서울.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신라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리고 롯데 호텔. 이처럼 호텔은 각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 유명 스타와 정상들이 고급 호텔을 찾는 이유는 바로 시설뿐 아니라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친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을,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잠을 자거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는 곳인데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밥을 먹고 또 그곳에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것이 호텔이라면 호텔을 대표하는 얼굴은 바로 호텔리어입니다. 일단 호텔리어는 그 이름의 명칭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호텔에서 호텔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호텔에 있는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나 고민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드라마 여주인공의 직업으로도 종종 나오는 호텔리어는 화려함과 단아함,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여대생들에게 특히 선망의 직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성격 그리고 제 적성이나 여러 면에서 저와 가장 잘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위에 저희 부모님 혹은 선생님, 친구들도 제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제 장점이 잘 발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면사포와 함께할 주인공도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호텔 외식 서비스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선하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웃음을 가진 여대생 김선하 씨의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경기도의 한 커피 전문점. 이곳에서 선하 씨가 학교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방학 때 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탐앤탐스 율동공원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일을 한 곳은 탐앤탐스 안에 있는 키즈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손님을 맞이를 해서 제가 포스기로 결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나 전체적인 청소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카페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카페에서는 마찬가지로 손님 고객 맞이, 그리고 그때는 프레즐이나 간단한 음료 제조를 배웠었고요.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쉬는 법이 없는 선하 씨.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틈틈이 재고 관리를 하며 매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고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일하는 덕에 매장 내에서도 상냥하고 부지런하다는 평판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호텔과 카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즈 카페에서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호텔도 이 점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점을 배웠다는 게 가장 큰 배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다칠까 꼼꼼히 시설을 점검하는 선하 씨. 주어진 일이라면 크든 작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열심히 실습을 하는 만큼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 손님과의 만남을 대비해 영어 공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학 동안 프리토킹 수업을 들으며 연습한 결과 이제는 일상 대화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호텔 관련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학기 9월, 10월쯤에 강남에 있는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방학 동안에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프리토킹 수업을 배우고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꿈꾸던 호텔리어의 일을 실습으로 하게 됐지만 상상했던 것만큼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더욱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바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호텔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있는 그런 호텔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호텔의 이면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호텔리어 분들이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호텔이 고객들에게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은 선아 씨에게 경력뿐 아니라 맡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지게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화려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아무래도 어려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뷔페 특성상 일단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힘들었었고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 보니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님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처음보다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앞으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어 실력을 늘리고 체력 또한 많이 비축해 두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한 실습에 지쳐있을 법도 한데요. 오던 피로도 가시게 한다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힘든 기색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총총걸음을 하며 길을 나서는 선아 씨.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네, 지금 일 끝나서 퇴근하는 중이에요. 보통 퇴근하면 다음 뭐예요? 보통 저녁에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그렇게 보내요. 오늘은 어떻게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은 면사포 사전 미팅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수정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취업 준비에 걱정도 많았다는 선아 씨.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무렵 삼촌이 추천한 면사포가 걱정을 덜어줬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된 계기는 저희 삼촌의 소개로 면사포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면사포 출연을 결심한 이후 취업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데요. 곧 있을 사전 컨설팅에 대비해 오탈자와 띄어쓰기 점검에 열심입니다. 한창 취업으로 고민 중인 것은 선아 씨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역시 취업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의 소통 창구가 되어 힘든 시기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힘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다 저와 같은 상황이고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공유할 수 있는 점들도 많아서 힘들다고만은 말할 수 없고 또 굉장히 배우고 즐거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공부에 재미를 붙인 선아 씨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취업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외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매번 방학 때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뭐 그런 프리토킹 수업을 매번 듣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점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후에 할 때에도 보이는 점수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학교에서 영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수업도 들으면서 토익 점수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닌 해외 유명 대학을 나온 호텔리어가 많아질수록 전문대생인 선아 씨의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호텔리어에 관한 공부를 더 할 것인지 바로 실전에 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 속에서 갈등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은 졸업을 한 후에 외국에서 연수를 좀 더 받고 국내로 돌아와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국내에서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외국인 고객들을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수를 받고 오게 되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한번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들에게 대응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외국에서 연수를 받고 국내로 돌아오면 국내에서 바로 취업을 한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선아 씨는 호텔리어를 꿈꾸는 지망생답게 꼭 그 나라의 호텔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의 친절함을 눈여겨본다고 하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한 경험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캄보디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캄보디아 호텔이 우리나라 호텔과는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캄보디아 호텔리어 분들은 영어를 물론 사용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영어권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뭘 부탁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려워하시지 않고 먼저 뭐 종이나 펜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영어로 적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성의를 보이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제가 아침에 조식 뷔페를 먹을 때에도 메뉴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물어볼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 점이 그 호텔에 대한 좋은 인식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줬고 그 여행이 굉장히 좋았다고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경험만큼 좋은 자산이 또 있을까요? 배운 것은 직접 가서 확인하며 공부를 한다는 선아 씨. 각국의 호텔을 돌아보며 특징과 차이점 등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것은 배우고 익히며 미래의 호텔리어로서 자신감을 키웠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호텔을 방문한 적이 많았는데 그 호텔과 우리나라의 호텔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관심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요.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보니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제가 후에 어떤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호텔의 지형적 특징이나 그 호텔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맞추어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실습의 하나인 유명 호텔 방문. 호텔리어들의 친절함과 자상함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자신의 친절에 미소 짓는 고객들을 상상하며 꼭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있는 그 호텔에 오는 고객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 호텔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나가면서 다음에도 그 호텔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성적과 실력, 그리고 활발하고 상냥한 성격까지 호텔리어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춘 선아 씨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친구와 함께라면 즐거움도 2배겠죠?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함께 보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로 기쁨도 있지만 또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는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힐링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와의 여행. 말하지 않아도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마음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이 친구랑 되게 자주 가는데요. 보통 저희가 여행 갈 때마다 저희가 사진 찍는 거 이런 게 되게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뭐 어느 날은 뭐 약간 놀러 가는 정말 즐거운 컨셉, 하나는 약간 그냥 조용히 놀고 오는 그런 컨셉? 이렇게 되게 컨셉별로 정해서 옷도 같이 맞추고 이런 걸로 되게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힘든 취업 준비,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잡아준 친구가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내가 과연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면 늘 미래 호텔리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합니다. 먼 훗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선아 씨. 네, 10년, 20년 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에서 호텔의 직원분들 그리고 뭐 고객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감과 그런 목표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높아지고 제 일의 인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삶도 굉장히 멋지고 당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갖춰졌을 때 제 미래가 가장 멋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와중에도 면사포를 위해 시간을 내준 최지연 선생님. 지원자의 부족한 서류도 꼼꼼히 컨설팅하며 합격으로 가는 길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목표 회사가 아직 없죠. 가고 싶은 호텔은 한 3군데 정도 압축해놨어요? 압축해놨어요. 네.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이 서류의 내용은 네. 어느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직 목표 회사가 없나 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표 회사가 없으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보면서 이런 걸 잘 쓰려면 목표 회사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동기, 이 회사에 A 회사를 지원한다면 내가 이 A 회사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없고요. 입사 후 포부에서도 이 A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A 호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졸업 기간도 조금 남고 목표 네. 회사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사 지원서를 네. 한 버전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런데 지금 선아 씨 같은 경우는 3개의 회사가 있죠. 네. 그러면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 나오죠. 아,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내가 지원할 때 그 임박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름만 네. 바꿔서 내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여유 있으실 때 네. A, B, C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지원 동기를 썼기 때문에 네. 지원 동기 이 정도는 조금 매력을 어필하기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어떤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이 기업은 밝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어느 회사나 그렇죠? 밝은 맞아요. 그죠? 밝은 네. 미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름만 바꿔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시간 나실 때 A, B, C 버전을 따로 만들어 주는 네. 걸로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가 안 나왔어요. 목표요? 네. 목표.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써준다면 네. 너무 완벽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는 선아 씨를 처음 보고 나서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지금도 계속 웃고 있고 어떤 친구는 처음 만나는 자리도 되게 네. 어색해해서 막 네. 떨 수도 있고요. 네.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잘 웃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 밝은 표정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호텔리어 이미지로 너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서류만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일단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서류가 통과해야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모의 면접을 네.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제 이름을 이렇게 칭한 이유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이런 별명으로 불리곤 했는데요. 물론 해피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주위의 흔한 별명으로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이 해피바이러스라는 별명이 제 가장 큰 자신감이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동아리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정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절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공부에도 욕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제 장래 희망은 호텔리어인데요. 제가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 강점과 이러한 제 별명에 가장 걸맞고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리어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는데요. 처음에 인사할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둘 중에 뭐가 안녕하십니까가 그렇죠.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하면 왠지 네. 조금 더 어린 느낌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네. 처음에 인사로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는데요. 네. 조금 더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때 얼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하거나 네. 호흡이 살짝 가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긴장해서요. 긴장해서. 네. 네. 그러면 필히 네네. 면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심호흡을 좀 하고 들어오세요. 네. 한 10회라도 좀 하고 오셔서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숨이 가빠서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 네네. 하지 않고 안정된 이 자세로 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사포 사전 컨설팅은 인생 상담까지 함께 해줍니다. 차근차근 고민을 들은 최지연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자 고민이 해결된 듯 선아 씨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는데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고 얘기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했을 때 확실한 제가 가고 싶은 호텔을 정하고 쓴 것이 아니라 호텔리어라는 그 자체로만 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내용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통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선아 씨.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나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면접을 할 때 제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면접 시에 저의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면접 때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흐름에 맞는지 그리고 그 질문과 적합한 대답인지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취준생들이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취준생들에게 면사포가 힘이 되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 나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감이 가득한 당신에게 곧 취업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